안녕하십니까, 차두현입니다. 북한이 오늘 8월 2일이죠. 새벽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2기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조정형 방사포인지 아니면 그 단거리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분석가들의 분석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2018년 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에 그래도 잦아들었던 북한의 이런 발사체 발사가 금년 5월에 재개된 이후로 지금 벌써 5차례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7월 25일과 그리고 7월 31일까지 치면 지난 9일 새에 3번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 지금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전작권 전환 훈련이요. 한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이거는 통상적인 무기 개발 활동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죠. 과연 이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계속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런 단거리 발사체의 연속적인 발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와 같은 이런 무기체계는, 그리고 무기체계 실험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종의 우리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협상이, 미국 협상이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결국은 북한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3명의 정상이 남미, 북 이렇게 3명의 정상이 만났죠. 남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북미 협상, 미북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상당히 초조한 이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지나친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또 미국을 빨리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의 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미국의 태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북한이 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작은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큰 위협이 아니고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 논리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한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북한이 화성 15호, 이거는 이른바 ICBM이라고 해서 만약에 완성된다면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사정거리의 이 대륙간 탄도탄인데요. 화성 15호 발사를 하고 난 이후, 물론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완성이 되지 못한 일종의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 12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더 무서운 내용은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서요.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센 제재 조항에다 더 격상된 제재를 자동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리거 조항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든 만약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제재가 격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제재가 격상이 된다면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고, 또 한반도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미국 간에 그동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 위반은 아니다 라는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로부터 눈을 떼고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나 지금 불쾌해, 내가 얘기하는 조건대로 지금 협상을 해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면서도 미국이 결정적으로 분노를 할 만한 핵실험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춤형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 사회 내에 던지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뭐 우리 사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왜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한미 연합훈련 다시 한다라고 해서 이 북한을 괜히 자극을 했느냐. 지금 이런 여론들이 일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연합훈련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다분히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연합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건 동맹을 해체하고 있는 거하고 동맹을 장기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동맹 해체라는 걸 거론을 하지 않고서도 한국 사회 내에 동맹에 대한 반감을 점차 유발을 해서 결국은 동맹 약화 또는 해체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북한에 있다라는 것을 북한의 인민들하고 세계 여론에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2018년에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친서 외교의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 보따리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 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살게 됐다, 이제 제재가 풀린다, 이런 그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껏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것이 지금 올해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모르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이제 웬만한 외부 소식은 듣는단 말이에요. 시쳇말로 북한 주민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된 김정은이 봐라, 이 미국 협상이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 과정은 아닙니다. 그 내부 결속용이라고 자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김정은의 권력 기반에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안정이 됐고 자기의 동생인 김여정을 이제는 당 정예 고위직에 마음대로 앉힐 만큼 그렇게 권력 기반이 안정됐는데 왜 내부 결속을 또 하기 위해서 발자체를 쏘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앞에서 구겨지게 된 김정은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국제 여론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의 여론들이 보기에는 이런 북한의 행동이 남북한 관계에서 상당히 남북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우월자의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결국 노리는 것이 이것이고요. 사실 마지막 함축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인 우월성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훨씬 잘 살기는 하지만 북한은 언제라도 그런 경제적인 격차를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죠. 핵무기, 미사일 이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완성이 된, 북한 완성이 됐다고 주장을 하죠. 북한의 핵 능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남북한 관계에서의 갑으로 생각을 하는 전제가 있어야 진정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있을 거라는 의식을 불식간에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남북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발자취를 쏘아올리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2일 오늘 일본이 한일 간 무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그 수출 규제를 간소화한 간소화하는 국가 대상의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특정 물자를 수입을 할 때는 과거와 같이 간략화된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때로는 수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한국이 지금 나름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진 지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 항공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마음대로 침입하고 때로는 영공도 침입해 들어오고, 또 일본은 이 화이트리스트 제거를 통해서 사실상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은 왜 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과연 그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 공조의 정신에 걸맞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일종의 실험 방송용 클립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중파에서도 방송을 해봤고 지금도 막 종편에서 방송을 하고 나왔지만은요, 여전히 이런 형태의 개인 방송은 저에게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한 이런 개인 방송이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여전히 좀 쑥스럽고, 마치 과거에 제가 30대 시절에 처음 방송에 나섰을 때처럼 좀 떨리기도 하고 지금 말도 막 좀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20여 년 이상 국책연구소에서 북한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100여 편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고요. 발간한 바가 있었고, 저는 단기간에 아주 공직자 생활도 해봤고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기관들의 중앙정부 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자문역으로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하다못해서 제가 종편이나 방송에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국책연구소는 분명히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정권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극히 금기시되고요. 어떤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밥줄을 걸어야 되는 사안이기도 했고요. 이런 갈증은 제가 그 이후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민간연구소에 객원연구원직으로 옮겨다니면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유튜브라든가 하는 개인 방송을 보게 됐고요. 여기서 이미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의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말들은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너무 정파적이더라고요. 너무 어떤 분석이라는 것이 특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라는 면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못하는 면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논의를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안보 현실로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장 완벽한 정부일수록 자기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자고 촛불한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아마 이런 문재인 정부의 많은 얘기를 듣겠다라는 정책 방향, 그리고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은 사실은 2017년에는 충실하게 구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올해를 넘어오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비판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은 잘하고 있는 정책대로 가감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어느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정당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길은 무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게 제가 이 닥터 샤스 랩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쁜 사람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도덕운동가들이나 종교인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저는 누가, 가령 김정은이, 트럼프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여러분과 그 지식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의 개인 방송은 오늘의 실험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계속이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식으로 이 방송이 이제 출범이 되게 되면, 물론 방송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만, 출범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라든가 남북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특히 우리 국방 분야, 이게 주로 제가 다루는 전문 분야니까요. 이 부분들의 시사, 현안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 루트 하나, 채널 하나와 그리고 완전한 전문가용 채널, 이 두 개의 트랙으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감사합니다.